안녕하세요. 한국내장관협회 정상화입니다. 요즘 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등에서 이 고용량 비타민 B3에 대해서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농내장관리협회는 우리 농내장 한우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이 비타민 B3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니아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니코틴산 아미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무리 좋은 것도 상한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루테인 같은 것도 하루 20ml 이상 먹지 마, 라이코펜 같은 것도 6에서 13ml 이상 먹지 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징크 같은 경우도 뭐 35ml 이상 먹지 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니아신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허용치가 35mg이에요. 그 다음에 니코틴산 아미드 같은 경우는 1000ml 이하예요. 왜 상한치를 정해줬냐면, 이 상한치를 벗어나면 반드시 역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겁니다. 지금 뭐 영국 논문들 이야기들 보면은 그 논문들이 나온 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혈류 개선을 위해서 기넥신이나,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넥신이나 타나민을 SK케미칼에서 나오고 US 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나민을 우리가 공동 구매까지 하면서 복용한 적이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도, 공동 구매하면서도 이건 약이에요. 약은 아무리 좋은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먹으면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을 장기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간은 독소를 제거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간 먹다 보면 그런 독소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 징코 계열이에요. 이 징코라는 건 뭐냐면 플라보놀 배양체라서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을 스케일을 제거하기 때문에 혈류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겠고, 약을 죽을 때까지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1년, 2년, 3년, 4년, 보통 녹내장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료는 뭐예요? 치유해서 종료시키는 거예요. 녹내장은 치료가 안 돼요. 안타깝지만은 뭐냐? 관리하는 거예요. 진행할 수 않도록. 그럼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그 장기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협회에서 이거를 그러면 같은 징크 성분을 쓰면서 보통 이거 2276 공법이라 가지고 2276 공법이라서 이거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징크가 녹내장에 좋다는, 시신경에 좋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은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개발을 하려고 2015년도에 우리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 하다가 그러면 징크만 넣는 게 아니라 비타민 B군이 혈류에는 좋아요. 혈관 확장시키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요즘 말하는 논문들이 그 당시 그 전부터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B3를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걸 우리 보조식품을 개발할 때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주 말기 중에 말기예요. MD값 26이 넘으니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간당간당한 촛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거나 조금만 나빠져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개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성분을 먹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이 정도 괜찮고 이 정도 농내가 괜찮겠다, 좋겠다 라고 하면은 유헬스케어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3를 국내에는 단일제를 파는 게 없어가지고 직구로, 그때 당시 50ml짜리가 있었어요. 아까 니아신이에요. 니아신 35ml까지인데 구할 수가 없어 50ml짜리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굉장히, 제가 좀 갸름한 얼굴인데 진짜 동그랗게 될 정도로 부풀어 올라요. 그렇게 되면서 몸도 마찬가지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질 듯한 거. 왜? 비타민 B3 주 역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온몸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남는 그 혈관들이 다 부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한 두세 시간 동안 안 깔아앉아요. 그래서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깔아앉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좀 지나니까 서서히 깔아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해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징크에 비타민 B군을 넣긴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안전한 비타민 B2와 B6와 B12를 넣고, 그 다음에 녹내장에 좋다는 커큐민을 같이 부재로 넣어서 그걸 만든 거예요. 특히 이제 고용량 같은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 B3는, 이거는 혈관 확장제로 약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혈관 확장제는 신경과에도 많이 써요. 신경과에 우리가 안 좋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혈류가 좋아지죠. 맞아요. 혈류는 좋아집니다. 자, 근데 이 제품을 만들거나 이걸 홍보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야,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많이 공급되니까 시신경이 흐혈 있고 하니까 좋지 않냐? 여기까지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는 것 같은데, 자, 정산화 녹내장이 어떤 거죠? 고환압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서 온다고 하지만 정산화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시신경으로 향하는 혈류는 굉장히 미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이에요. 가늘어요. 그러면 대부분 녹내장 환자들이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낮아요. 그래서 손발이 차고 편두통이 있고 목뒤가 결리는 거예요. 시신경 수면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데 심장은 그대로인데 이 혈관이 확장되면은 어떻게 되죠? 혈류의 속도가 느려져서 혈압이 떨어져요. 아마 고용량 먹으신 분들은 혈압들이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혈압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거예요.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보일러는 10평짜리야. 10평짜리인데 이걸 쓰면은 어떻게 되죠? 저 끝까지 못 가요. 그렇게 아랫목, 윗목이 나뉘는 거예요. 아랫목은 따뜻할 수 있지만 윗목까지는 물이 펌프가 보일러가 물을 대서 펌프로 밀어줘야 하는데 모터가 약하다 보니까 펌프가 윗목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지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갖고 정상 녹내장은 발병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엑셀 파이프 관로를 크게 보내면 10평이 아니라 이건 너댓 평밖에 못 가요. 그럼 과연 이게 시신이 좋을까요? 우리가 6개월, 1년 먹을 것 같으면 하겠지만 우리는 평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역기능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관이 커지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혈류가 많이 되겠다. 거기까지만 보지만 이거는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우리는 평생을 먹고 관리를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역기능까지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비타민 B3가 종류는 알지만 얼마를 먹어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녹내장 신경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운동도 잘하고 있고 그런 몸들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 전혀 안 하고 관리 안 하는 일반인들이 먹는 이 상한치보다는 낮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먹어야 우리 B3가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난번 10년 전에 징크를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못했던 그 이후 계속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부터가 녹내장 환자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6만 명이 넘는 녹내장 한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기를 다독하는 이 임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통하고 하면서 이제 거의 얼마를 쓰면은 B3 순기능만 잡고 역기능은 크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냥 단독으로 하면은 또 부담이 경제 부담되니까 우리가 먹는 보조식품에 부재료를 넣을 거예요. 주재료를 넣든지. 예를 들어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부재료 뭐가 들어있냐면 라이코펜도 물론 들어있지만 베타카로틴이나 그 다음에 발화현미효소라고 가바, 그게 신경전달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루테인 같은 경우도 헤마토코커스가 녹내장에 좋은 논문들이 한 5, 6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부재료 집어넣고 녹화색 채소, 의지산화질소 그것도 집어넣고 아까 말했던 징크 같은 경우도 카리가 녹내장에 좋다 그래서 쿠큐민도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37년 동안 녹내장만 봐왔어요. 논문들도 보고 여러분들 임상도 보고 했기 때문에 녹내장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는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논문들이 나 무조건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검증을 해보고 이 정도면 좋겠다면 하나씩 우리 보조식품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보조식품들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녹내장에 특화된 보조식품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것저것 안 찾고 그 시간에 운동 열심히 하고 신경 관리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블루베리 사고 냉동실에 있고 어떻게 막 그거 귀찮고 힘들고 먹어도 배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알만, 두 알만, 세 알만 이렇게 하루 서너 알만 딱 씹어 먹으면 하루씩 다 먹을 수 있는 한 해에 750ml도 국내에서 750ml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유해제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리저리 막 제가 언제 한번 글 올린 적 있지만 귀 얇은 농내장 환자라고 여기 좋다면 우르고 여기 좋다면 우르가고 그거는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어서 그래요. 주관이 없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조금 하다 보면 가보고 이 산이 아닌가 비 하고 또 내려오고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순기능만 보지 말고 이 비타민 B3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B3에 대한 역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고 제발 공부를 좀 해서 좀 올바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당장 다른 부작용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주관을 가지고 녹용해장 관리에 자기 페이스를 잘 끌고 평생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6개월, 1년 동안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질환하고 달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좋다 하더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 번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단 비타민 B3뿐만 아니라 뭐 쥐눈이 콩이 좋다 하더라 뭐 하더라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공부해서 정확한 자기 페이스대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이것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버들은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전 농내장 관리예요. 태권도 10단, 뭐 합기도 9단 그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랜 36년간의 경험과 6만 명의 회원들이 인상을 가지고 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 다 줌 강의나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말고 다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거는 한국농내장관리협회 공식 카페인 내부로 오세요. 내부에 농내장 지능 멈춘 사람들 카페로 오셔가지고 많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농내장 관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